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어제 폐회됐죠. 4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무리한 건데요. 다음 달 1일에는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합니다. 교육위원까지 포함해서 도의회 45명 가운데 25명이 초선입니다. 도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은 11대 도의회를 평가하고 앞으로 4년 동안 12대 도의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온 네 분 중에 두 분은 당선자, 두 분은 낙선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각자 본인이 당선된 이유, 낙선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승아 의원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상 첫 지역구 재선 여성 도의원입니다. 민주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재선에 당선된 강성입니다. 화북 동민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이라도 지역구에서 진정성 있게 그리고 신뢰 있게 의정활동을 하면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김경학 이상봉 의원과 함께 12대 도의회 최다선 3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황국입니다. 많이 부족한 김황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대 그리고 안정을 요구하는 기대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번에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낙선자들입니다. 11대 비례대표 도의원이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에서 재선에 실패한 정의당 고은실 의원입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저에게 지지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낙선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동안 나름대로 얼굴도 알려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제주시 아라동갑 도의원 선거구에서 바람을 일으켰지만 아깝게 낙선한 진보당 양영수 제주도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영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부족함을 채워가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아라초등학교 친구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지방선거 평가부터 간략하고 토론해 보죠.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누가 먼저 평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제주 도민분들이 정말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4.3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주도민들의 어떤 염원을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리고 국가 중앙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고 풀려고 하는 어떤 진정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저희 민주당을 지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들이 또 제주도 저희 11대 의회에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의원님들과 도정의 여러 가지의 갈등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의원님들 나름대로 정말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도민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이긴 했지만 사실 정당 투표라든지 또 그 세부 지역구를 보면 사실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힘이 졌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예, 강성희 의원님 말씀 일부 동의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도민의 민심이 바뀌고 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당 지지율이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민주당이 45%, 저희가 44%인데 과거 역대 이렇게 높은 지지율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는 200표 미만 지역구가 한 4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고 좀 아쉬운 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구 의원 수에서는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온 상태라서 이제 12대 원구성도 그렇고 앞으로 의회가 가야 될 방향도 그렇고 참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일당백하는 심정으로 제가 열심히 오영훈 도정 그리고 민주당과 같이 협치하면서 의정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 싸. 예. 근데 또 정의당 참 예. 암울하죠?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3명의 후보가 뛰었습니다. 지역구 2명과 비례 1명이 뛰었는데 모두 낙선해서 어쨌든 참패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쉬운 것은 그래도 비례의원 1명은 당선될 줄로 저희도 알았었고, 예, 그럼에도 아까 이제 김한국 의원님 말씀처럼 1% 차이로 두 당이 너무 이게 치받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진보정당 같은 경우가 많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 끝나고 나니 진보정당 1명은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습니다. 이번에 진보당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네. 진보당은 특히 제주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그 제주도민이 받고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비싼 택배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걸 목표로 이제 쭉 선거를 임하였고요. 저 또한 지역에서 이제 도민들을 만나고 주민을 만나는 과정 또한 이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도민들이 가장 그 관심과 응원을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도민 2,116분이 함께해 주시고 22.1%의 그 지지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늘 진보당과 저는 그 제주도민의 어떤 차별, 제주도민의 소외되고 있는 곳들을 찾아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해 보면 또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득표율에 비해서 실제로 과다대표되는 건 아니냐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당 득표도 뭐 45대 44, 정의당도 6, 녹색당도 거의 뭐 3% 가까이 받았고요. 이 정당 비례 득표한 수를 그대로 의석수로 그냥 바로 환원하면 사실은 지금처럼 27석, 12석 이렇게 될 게 아니라 민주당은 18석이 적당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7석을 받아야 되고 정의당도 2석, 녹색당 1석 정도는 돼야 현재 제주도의 정치 지형과 맞는 사실 원구성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과다대표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번 제주도에서 무투표 당선되신 분이 2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무투표 당선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선거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야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 어느 지역은 어느 당에 주력해서 그 당만 당선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은 또 그 당은 절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게 선거 제도에 어떤 개혁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정의당에서도 다당제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이게 개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두 분께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나 뭐 코멘트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 2018년도, 2022년도 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에도 그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27석이나 가져갈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은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진정 이제 도민의 요구, 특히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어찌 보면 정당도 사회적 약자인 소수 정당에도 일정 부분 의회에 진입을 해야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전달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긴 하지만 아까 고은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거대 양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인 것들인 거고 그걸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있지만은 그 힘과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당이 좀 정말 도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할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 시작할 때 1대3 토론이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 소수파 민주당에서는 아니 모두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처음에 이제 정치적인 지형에서 이제 이 그 소선거제를 어떤 식으로 좀 더 개선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1대1로 하자, 뭐 이렇게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역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주민의 대표성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좀 더 다수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는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어찌됐든 그 다수당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내려놓아야, 그러니까 공감대를 만들고 이제 본인들이 가졌던 권한들을 이제 내려놓는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잘 안 되는 거는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당도 다수당이 되면 또 그런 형태로 지금이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아니면 지금이 개선할 거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 아니 그런 것들이 의원님이 좀 있는 총대 것 매시면 같습니다. 되죠. 지역구에 뭐 저희 혼자서 총대를 매는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아니 근데 같습니다. 논의 구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네. 이번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 의석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우리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양영수 전 후보님도 얘기했지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12대 이후에 이제 과반 이제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이 정도 하죠. 이제 또 우리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하면 뭐 도지사의 권한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올 거냐 이 논의만 하고 있는데 이 제도 개선 내용에 정당법이라든지 선거제도 관련된 내용도 얼마든지 도의회에서는 제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한번 12대 도의회에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도의원 선거 결과 평가 이 정도 하고 임기를 마무리한 11대 도의회 한번 평가해 보죠. 11대 도의회. 최다선 의원부터 하시는 게 낫겠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 강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특히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그 개정 이제 법 통과와 관련해서 여야 그리고 모든 우리 11대 의회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도 방문하고 해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보람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점은 우리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민생경제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빨리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 내졌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점수로 매긴다면 11대 도에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어요? 우회 전체로요? 100점 만점. 예. 우회 전체로요? 60점 안 될 것 60점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은 11대 도의 평가 한번 들어보죠. 저부터 자연스럽게 예, 저도 이제 초선으로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었던 것들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도의원이 되고 나서 좀 달라졌던 지점은 저 스스로에게도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대의에 대한 어떤 대표성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제가 풀어가야 될지 단순히 어떤 저 개인의 어떤 판단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건지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4년 내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그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의 모든 현안들이 집중되어 있는 위원회다 보니까 찬반의 의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찬반의 의견들을 수용할 때 어떤 입장으로 수용을 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4년 내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은 그러십니다. 강성희라고 하는 개인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왜 그런 식의 판단을 했느냐라고 질문할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도의원이라는 자리가 제 개인적인 개인의 어떤 소신 그걸 피력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의견을 대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도민분들이든 아니면 저를 바라보는 평가도 굉장히 이렇게 상반된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도의원이라는 자리를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도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도의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뭔가 해결이 되고 어떤 갈등 구조에서 뭔가 도의회가 개입을 하면 좀 조정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 내내 욕 많이 먹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점수를 몇 점으로 주시겠습니까? 11대 도의회 전체를 평가하십니다. 저는 앞서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의회가 굉장히 일하는 구조의 의회가 되고 있긴 하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고 싶습니다. 입법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어떤 의원님들의 활동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드릴 수 있어서 저는 60점보다는 조금 더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두 분 평가 들어보죠. 저도 비례의원이긴 하지만 진보정당의 유일한 의원이었었고 8년 만에 이제 진보정당의 의원이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들어갈 때부터도 이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발언을 하면 진보정당 의원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진보정당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하냐, 진보정당 의원이 왜 나서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진보정당 의원이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 또한 4년 동안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다수 의원님들이셨잖아요. 뭐 일을 할 때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가리지 않고 일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다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정활동 그래도 나름대로 잘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또 어떤 진보 의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막 앞서서 끌고 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의 현역 의원의 얘기 평가를 들어봤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시죠. 시민의 입장이었고 후보의 입장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느꼈던 점을 얘기 드리면은 우선 그 농민 기본수당과 관련해서 진행했었을 때 생겼던 갈등들 그리고 농민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야만 다시 또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번 택배도선료를 표준도선료 조례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 대한 심사 보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 코로나19로 더더욱이 이제 택배가 제주도 같은 이제 3지역은 더더욱이나 이제 생활이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는데 제주도민이 받고 있는 이 비싼 택배비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제주연구원 등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직접 도민 발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 운동을 했음에도 이것들이 이번 심사 보류로 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도의회라 하면은 반드시 도민과 함께 도민의 의견을 듣고 도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것이 실천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의회에서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도민의 의견이 상당히 받아들여지는 데는 아직까지도 좀 거리가 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당선되신 우리 분들하고 12대 의회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더 충실히 듣고 충분히 논의하고 도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 믿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 도민 대의, 도민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과연 도민을 대변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죠. 그 11대 도의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민주당이 원희룡 지사와 긴장과 갈등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원 지사의 거수기가 됐다. 이런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듣고 싶은데 민주당이 하셔야겠죠. 답변에 대해서 점 설명. 저는 이제 그렇게 거수기라고 표현되는 부분 자체는 동의하지 않고요. 의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정 절차 안에서 의회의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에 촉박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모든 문제를 제주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하나 심사를 이렇게 무슨 현미경처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우리가 어떤 무슨 연구위원도 두고 자문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그 기관들도 옆에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전부 사안별로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행정에서의 어떤 그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의 어떤 의회의 협의와 동의 문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수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동의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 현안 자체들이 제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풀 수 있으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계획과 그리고 진행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그 기간에 우리가 이제 11대 의회에 그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것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쉬웠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드린 거고요. 다른 분 혹시 제가 보기에는 뭐 거수기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뭐 하려면 다 할 수 있었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명분과 어찌 보면 논리 개발이 저는 정책 방향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원지사께서 소통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소통을 못하게 되면, 네. 그죠? 소통을 못하게 되면 당이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원지사가 뭐 운이 좋은 건지 소통을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협치도 하고 뭐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출제 출연 기관도 그렇고 많이 민주당과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거수기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지사가 그래도 소통을 많이 해서 협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잘했다고 평가하시네요.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소통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소통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거수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와 도정이 얼만큼 이 사안을 놓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저희 진보 영역에서의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의원은 다 개인의 기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어떤 그 투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의원님들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투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를 평가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좀 더 낮게 설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도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들을 했던 것들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영리병원이 보다는 지금은 공공의료가 강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었고요. 하지만 원희룡 도정은 그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제2공항 갈등이 있었을 때도 제주도와 정부 그리고 제주도 의회가 힘을 합쳐서 도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또한 따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제 도의회와 도는 이런 도민의 뜻에 대해서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럼 12대 도의회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공항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오영훈 당선인이 어쨌든 차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도민 통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1순위 과제, 뭐
이 공항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제 관련해서 도의회의 역할, 12대 도의회에서 이 공항 문제 당장 이제 첫 이슈가 될 텐데 어떻게 도의회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자유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십시오. 저는 우영훈 당선인께서 지금 인수위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브리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소통과 협치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인수위에 저희 국민의힘하고 논의된 바도 없고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그래도 여야 협치 차원에서 각 정당에다가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소통이 되겠습니까? 협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오영훈 이제 당선인께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가 어찌 보면 현안 과제로 떠오를 건데, 저는 이 하나만을 보더라도 과연 우리 국민의힘과 소통할 생각이 있는지, 국민의힘을 그 소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당선인께서는 그렇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서도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국회의원분들께서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가불관계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이제는 제주도정을 이끌 수장으로서 이제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활동 관련해서 국민의힘 도당과 전혀 어떤 대화나 협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혀 전화 온 적도 없고요. 예. 예. 저는 뭐 인수위 관련해서는 뭐 어떤 내용들로 소통을 하는 건 뭐 인수위에다가 다양한 의견들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꼭 어떤 인선이라든지 인수위의 참여 여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앞서 원희룡 지사가 소통을 잘했다라고 해서 도의회와 소통을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당황스럽고요. 저는 이제 의회 차원에서 도정의 어떤 그 업무들이 들어오면 도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심사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내용이지 그걸 협치나 뭐 소통을 잘해서라고 평가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인수위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우리 당의 인수위에 무슨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오영훈 의원이 어찌됐든 지금 제주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첫 문제가 이제 과제가 제2공항 관련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도의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지난번 저희가 11대 의회에서는 앞서 양영수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들은 갈등 해결을 하는데 접점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결국에는 그것을 또 찬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형태에 기대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도민 투표로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현안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그 통합의 정치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그 조정에 대해서 다 같이 좀 합의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아니죠. 당선인이 네. 굉장히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풀고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압니다.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라는 제 질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2공항이 가장 지금 갈등이 심한 구조인 거고 제2공항에 관해서 이게 저희 정의당에서는 뭐 늘 반대 입장이었고 대선 때는 백지화 요구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바로 이제 그만두시기 전에 저희
결단을 내리시라라는 촉구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이미 도민들은 반대 의견을 많이 표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현 도지사 당선인께서 이 갈등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라고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없다. 지금 중앙에서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는 이렇다라고 분명히 표명해 주셔야, 찬성이든 반대든. 근데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뭐 정석 비행장 얘기했다가 뭐 이런 절차들만 아직 얘기하고 계셔서 뭐 갈등의 해결은 어느 하나를 딱 정해하면 그다음에 갈등의 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갈등 해결은 되지 않는다.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정의해야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그렇죠. 이것을 뭐 어떤 방법을 풀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뭐 우리는 지금까지 공론화도 해봤고 여론조사도 해봤고 할 거 다 했는데 그러면 한 표라도 반대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정하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계셔요. 중앙에서든. 근데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제2공항 관련된 갈등, 도민 통합은 이미 결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따르면 되고요. 제주도만을 비춰보면은 사실 제주도와 그 도의회는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공약들이 책임 있게 실현이 돼야 될 거고, 예. 그리고 도민에게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도의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희 진보당은 우리 도와 도의회가 얼마만큼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모습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예. 자, 두 분의 공통적인 주장은 결과에 따르자. 그래서 도지사 당선인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 얘기는 반대 입장을 밝히라는 두 분의 주문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의회에서 이제 일하실 두 분이 도의회는 그럼 이제 그런 주장을 도지사한테 압박을 해서 입장이 뭐냐라고 밝혀라는 게 중요한 건지 도의회 역할이. 저는 계속 오영훈 당선인께서 국회의원 시절 했을 때부터 저는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혀주셔야 그 이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두리뭉실하게 뭐 용역 결과 보겠다, 뭐 환경영향 평가 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상 이제 도지사가 돼 보니 아마 더 힘들걸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은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밝혔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갈등 해소가 되지. 지금 이제는 아마 그런 핑계 될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뭔데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용역 결과 7월 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갈등이 생기죠. 도지사 당선인이 만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을 경우에 갈등이 진정이 될까요? 어쨌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갈등은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 능력이 오영훈 당선인한테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찬성이든 반대든 갈등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도지사의 능력이 얼만큼 도민 갈등을 빨리 수습하고 뭔가 앞으로 나가야죠. 저는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안이 찬반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찬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2공항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 또 대두가 돼요. 그 대두되는 문제들을 봤을 때 대안을 뭔지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찬반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제2공항 외에도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반을 얘기하면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대안이냐라고 얘기했을 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요, 결정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책 그럼 그걸 방향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국민들이 할까요? 앞서 자, 말씀하신 잠깐만요. 것처럼 한 분씩 얘기하는 걸로 일단 김한국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어쨌거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본인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유권자들의 판단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적 행위를 안 하고 도민들한테 맡겨둔다? 그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강성희 의원 반론하시죠. 아니, 판단을 저는 해야죠. 사안마다 찬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 모든 사안들이 찬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찬반으로 얘기해서 결론을 내린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정책 결정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에서 과연 조정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안들이 없는 건지를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게 벌써 7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까? 제2공항과 관련한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단 논의의 초점을 2공항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죠. 뭐 사안에 따라 가지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2공항 좁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제2공항에 대한 대안은 이미 뭐 현공항 확충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제주도의 적정 관광객 수가 몇 명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거에 대한 제2공항에 대한 이렇게 대안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항상 한 40% 내외로 찬반이 팽팽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표라도 우리 뭐 도의원들 선출이야 한 표라도 더 하면 당선이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아까 김한국 의원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당의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되게 과대 대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과대 의견으로 그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그것이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어떤 사안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이거는 어쨌거나 제주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짚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 절차라는 것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의 의견이 그 단 한 분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도의회가 결정을 하는 관점 안에서는 이게 제주도와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과 이 발전이라는 함이 꼭 개발을 위해서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얼마만큼 좋은 미래, 좋은 삶을 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하고 이 개발 부분하고의 갈등 안에서 지금 도민들도 계속 그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참 얘기 들어보니까 이 문제 오영훈 당선인 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차기 도정의 최우선과제 도민 통합 문제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 한번 얘기해 보죠. 추경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초 계획보다도 오히려 1,500억 원 더 많은 8,5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 그리고 늦어도 8월 초에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도의회 동의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새 입의 규모 자체를 파악을 해보니 지금 이제 당초에는 이제 7,700억 정도가 이제 새 입의 규모가 이제 조금 증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도민의 실질적인 어떤 민생 경제를 챙기고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었던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이제 제주도의 어떤 경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금 더 활력을 가질 수 있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계획이고 지금 당선인의 말씀이신데 이제 8,500억 규모로 된다라고 해서 지금 추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세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고유가가 되어서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었던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급격하게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공사를 이렇게 하기로 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 공사비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올려달라고 인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비에 대한 어떤 변경들이 또 필요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제주도도 뭐 지방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 빌려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 그래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이 부분들이 상쇄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상공인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중앙부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도 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좀 지원하는 게 우선적으로 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어디에 쓰일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예. 저는 오영훈 당선인이 굉장히 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추경이 3천억에서 4천억 규모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7천억 했다가 8,500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찌 보면 이 예산들이 적정하게 사용될 용처를 이제 세세하게 정해야 되거든요. 오영훈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8,500억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매칭 사업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용 지원이 한 3천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 그제 지역 자영업자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좋긴 좋지만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이번 그 8,500억 그 예산 중에 저는 최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뭐 예산을 최대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추경의 방향을 이제 정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오영훈 당선인의 그 8대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일부 쓰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급한 예산들을 쓰는 게 추경이거든요. 당선 공약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추경안이 지금 8,500억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뭐 이제 코로나19 피해 뭐 신3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쓰겠다, 민생경제 안정화나 도민 안전 회복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동의하고 또 이제 김만국 의원님 말씀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 민생경제에 한 3천억 정도 투입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지만 현재 이제 그 7월 1일 이후에나 세출에 대한 논의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세출에 대한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현금이 지원이 될지 아니면은 뭐 금융으로 지원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그냥 8,500억 정도 추경하겠다 이 정도인 거여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진 너무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우리 의회에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50만 원씩 지원을 했었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됐었던 거여서 저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코로나19로 이제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50만 원이 아니라 한 2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정도 해야 좀 이제 좀 어떻게 좀 운영이 될까? 숨 좀 쉬어볼까? 한 달 운영은 될까? 이런 고민을 소상공인 분들께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한 2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수 본부장 1분 한 짧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뭐 추경이 있었고 금액도 변화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모두 도민의 세금입니다. 도의회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지금 지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순환경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저희도 진보당과 저도 지역구에서 많은 공약을 했던 것들이 택배 자본에 우리 주민의 돈이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지역 내에 나오는 지역 친환경을 갖고 환자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뭐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료를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지역 화폐로 반환해 줌으로써 관광객들이 지역 화폐를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더 토론하고 싶은 주제들도 있고 하긴 한데 지금 마무리 벌써 해야 될 시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도지사 당선인에게 한마디. 이걸 한 30초씩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의원부터 하실까요? 예, 아까 앞전에 저희가 이제 소통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일단 저희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의회에 입성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도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영수 본부장님.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도민이 주인입니다. 도민이 제주도정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도민에게 돌릴 때 도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도민에게 물어보고 도민의 뜻을 따르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자, 강성희 의원님. 네. 네. 오영훈 당선인께 제주도의 청정 환경에 대한 보전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제이기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성들은 이미 좀 가지고 계시지만 좀 더 이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일방적인 강요만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생태 직불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안들을 좀 가지고 도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국 의원님. 예, 오영훈 당선인께 이제 먼저 축하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잘 하십시오. 특히 우리 의회와의 소통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은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소수 정당과의 소통도 하십시오. 그래야 협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협치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오영훈 당선인과 같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당선자 두 분께 축하드리고 낙선자 두 분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네 분 출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왕적 도지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도의회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12대 제주도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거대 두 정당의 목소리만 대변되는 정치 구조로 인해서 그만큼 또 우려 또한 크죠. 지방자치는 지방 공무원을 위한 자치나 지역 정치인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풀뿌리 주민자치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점 12대 제주도의원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엔 도지사 당선인을 초청해서 오영훈 제주도정 4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